실험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하시오. 이때 전압은 10V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직렬 저항 회로를 했었는데 이제 병렬 저항 회로가 나왔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했다면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이 일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계산값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인데 R1과 R2와 R3가 각각 330, 470, 1kg 일대의 상황 하나와 R1과 R2와 R3가 1kg, 1kg, 1kg일 때 그리고 마지막 상황인 1kg, 470, 335ml 때를 계산값이나 시뮬레이션 값, 측정값을 통해 구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인 저항이 330, 470, 1kg일 때의 계산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이 회로에 330, 470, 1kg을 넣은 회로를 그려봤는데요. 이 문제는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은 한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위 회로에서는 노드 A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 I와 나가는 전류 I1, I2, I3의 합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나가는 전류의 값은 오므 법칙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풀이 과정을 보면 I1과 I2와 I3는 각각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이 값을 회로도에 찾아서 각각 대입하여 풀어보게 되면 61.6mA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인 저항값을 직접 계산을 하여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값은 모두 구해봤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계산값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항값인 R1은 330옴, R2는 470옴, R3는 1kΩ입니다. 다음과 같이 330옴, 470옴, 1k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병렬로 저항 3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 값인 330옴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와이어를 이용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와이어를 각각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다시 저항을 하나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R2 저항인 470옴을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다시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R3의 저항을 이 사이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저항 3개가 병렬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전화번을 다시 와이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그 플러스를 저항 앞다리와 플러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중간 다리 부분과 이 부분 셋 중에 어느 한 곳과 연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를 플러스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도 똑같이 뒷부분 어느 부분과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여기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럼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전화번을 꽂아주기 위해서 플러스에 노란색 와이어를 꽂아주고 마이너스에 초록색 와이어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번을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켜주시고 여기서 V의 전압이 10V로 들어가기 때문에 10V로 맞춰주면 되겠죠? 슬레이브는 빼고 마스터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에 10V. 자, 이렇게 10V 맞춰봤고 이제 아웃풋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로에 전화번을 아웃풋을 누르기 전에 이걸 연결시켜 줘야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멀티미터 전원을 켜주시고 전류 I 값과 각 나가는 I1, I2, I3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I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DCI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측정해 볼 건데 전류 I의 값은 전화번에서 저항으로 들어가는 전류죠. 그러기 위해서 전화번 플러스에서 회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뺀 와이어를 아무 곳에다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와 이 회로가 끊겼기 때문에 멀티미터 프로브를 이용해서 플러스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끊어진 부분 연결시켜주면 전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류가 지금 59.13mA인 것을 알 수 있죠? 59.1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로를 원상태로 되돌리고 I1에 대한 전류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은 나가는 R1에 들어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R1을 끊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끊어진 저항 앞다리에 마이너스 프로브를 대면 29.89mA, 29.95mA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I2에 대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회로를 원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R2에 대한 저항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연결시켜준 다음에 I1과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끊어진 회로 사이에다가 멀티미터를 연결시켜주면
21.05m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회로를 원상태로 되돌려준 다음에 i3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회로를 끊어준 다음에 측정을 하면 9.69m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저항값인 330옴, 470옴, 1kΩ에 대한 측정값을 구해봤고요. 이제 아웃풋 누르시고 저항을 바꿔서 다시 두 번째 케이스인 1kΩ, 1kΩ, 1k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다 제거해주시고 1kΩ만 똑같이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항 3개가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아웃풋 버튼을 눌러서 전류 I부터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 부분, 회로도를 보시면 이 부분을 회로를 끊어서 이 위치에다가 멀티미터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위치를 끊는 게 지금 이 빨간색 선을 끊어서 아무 위치에다 놔줍니다. 이렇게 놔주고 지금 여기가 전화번과 회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여기 하나 연결, 여기도 하나 연결. 이렇게 하면 회로가 다시 연결되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29.65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개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값은 직접 수술을 해보시고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로를 원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R1에 있는 저항을 끊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9.89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주고 R2를 끊어서 다시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9.85mA이죠. 단위는 밀리암페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3는 저항 R3를 끊어서 연결하면 9.84m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저항값을 측정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1kΩ, 470옴, 330옴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다 빼시고 R1은 1kΩ, R2가 470옴, R3가 330옴입니다. 자, 이렇게 회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류 I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빨간색 와이어를 빼줍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61.35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R1을 끊어주고 측정합니다. 그러면 9.79mA죠. 자,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다시 R2를 끊어주고 멀티미터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21.46mA죠. 위치가 여기로 가야겠죠? 자, R3를 끊어주고 측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60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은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값과 측정값과 계산값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5번은 실험 4번에서 했던 내용을 피스파이스로 재구현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럼 ORCAD로 넘어가서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같이 회로도를 띄워놓은 걸 볼 수 있죠? 이 회로도를 ORCAD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전에 했던 회로는 지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번부터 VDC 검색하시고 소스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항 R 3개를 세로로 3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과 저항값을 이어줘야겠죠? 단축키 W를 누르시고 자, 각각의 저항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연결했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그리고 다시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회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라운드 단축키인 G 누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회로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은 아까 앞에서 했던 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R1은 330옴, R2는 470옴, R3는 1kΩ 넣어주시고 전압값은 문제에서 나왔듯이 10V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회로도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거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눌러주시고 아까랑 했던 설정 그대로 바이어스 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아무 설정 건드리지 말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 피스파이스 돌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전압값, 전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값을 통해서 전체 전류값과 I1과 I2와 I3 값을 표에 적을 수 있게 되겠죠. I1의 전류 I의 값은 전체 전류인 61.58mA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가는 전류인 I1, I2, I3의 값은 I1은 여기서 보듯이 30.30mA가 되고 I2의 값은 21.28m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3의 값은 10.00mA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에서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고 나왔는데,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지 보면 61.58은 30.3 플러스 21.28 플러스 10.00mA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계산기 띄우고 30.30 뒤에 있는 mA는 빼놓고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21.28 플러스 10.00 더하면 61.58로 들어오는 전류값인 61.58mA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인 1kg, 1kg, 그리고 1kg, 470, 335ml의 상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인 R1이 1kg일 때 R2도 1kg, R3도 1kg. 이렇게 해서 다시 바이어스 포인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피스파이스 클릭해보시면 값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가 30mA이고 나가는 전류 I1은 10mA, I2는 10mA, I3도 10mA. 그래서 나가는 전류 다 더하시면 30mA로 들어오는 전류 30mA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상황인 R1이 1kg일 때 R2가 475ml 때 R3가 335ml 때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런 피스파이스 돌려볼게요. 돌리면 값이 바뀌었죠? 들어오는 전류값은 61.56mA로 들어오고 I1 값은 10mA, I2의 값은 21.28mA, I3의 값은 30.30mA. 얘도 한번 계산기로 다시 같은지 계산해 볼까요? 자, 10mA 플러스 21.28 플러스 30.30 하면 61.56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과를 총 정리하면 보이는 표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 또한 어느 정도 오차는 존재하지만 2mA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 이렇게 단자에 있는 오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이렇게 다 나왔고 계산값은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6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 대하여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에서 I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회로 가운데에
16A라고 써져 있는 부품은 전류1으로서 피스파이스에서 검색할 시 IDC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ORCAD로 넘어가 볼까요? 실험 6번의 회로도 왼쪽에 띄워놨습니다. 먼저 저항부터 4개 위치시켜 볼게요. 자, 여기가 R1, 여기가 R2, 그리고 R3, R4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나와 있는 전류1 IDC 검색하시면 IDC 소스 나오게 되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위치시켜 줘야 되는데 방향 잘 보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씩 돌아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방향에 맞게 설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방향 돌리는 거는 R을 이용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로테이션 R 이렇게 놔주시고 이제 와이어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 이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어주시고 이어줍니다. 여기 가운데로 같이 만나서 다시 IDC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는 끝났고 그라운드 G 소스 가운데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회로도가 실험 6번에 대한 회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회로도에 저항값과 전류값을 각각 대입시켜 줍니다. R1의 저항값은 60옴, R2의 저항값은 40옴, R3는 200옴, R4는 50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류원은 16A. A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저는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에디트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바이어스 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세팅 건들지 말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 피스파이스 돌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류값, 전압값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표에서 원하는 거는 I1, I2, I3, I4 값을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I1이 되겠죠? I1은 4A,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I2로 6A,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는 I3로 1.2A, 그리고 여기는 4.82 I4가 되겠죠? 다음 같은 내용을 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7번은 전화번이 2개인 회로에 대하여 측정값과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V1의 전화번은 여기는 10V, V2의 전압값은 5V로 인가해주고 저항 R부터 R3 값은 각각 330옴, 470옴, 1k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 I1, I2,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 값을 표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측정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띄워봤고 빵판 실험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 전화번 2개와 저항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I1은 330옴, I2는 470옴, I3는 1kΩ이에요. 자, 이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부터 빵판에다가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R2 값을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1kΩ 저항인 R3를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2에 대한 전압이 R2에 대한 뒷다리가 V2의 플러스로 가게 되는데 플러스를 여기로 꽂아 볼게요. 여기가 V2에 대한 전화번을 연결시켜주고 여기를 V1에 대한 전화번을 연결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V2에 대한 마이너스 값은 R3의 뒷단으로 가겠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다시 R3의 뒷다리는 V1의 뒷다리로도 V1의 마이너스 값으로도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연결됐고 이제 V1의 플러스 단이 R1 앞다리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끝났으면 노란색 와이어와 초록색 와이어를 연결시켜서 자, V2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주고 전화번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브의 전화번은 V1에다가 연결시켜 줘 볼게요. 지금 꽂고 있는 게 슬레이브의 전화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고 마스터의 전화번은 V2에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슬레이브가 V1이기 때문에 10V가 들어가게 되겠죠? 전원 공급기 파워를 켜주시고 슬레이브의 전화번을 10V로 맞춰줍니다. 자, 다음으로 마스터 V2의 전화번을 5V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봤고 회로도도 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웃풋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C가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먼저 I1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눌러주시고 자, 끊어서 측정해 봐야겠죠? I1은 이렇게 흐르는 회로이기 때문에 R1을 끊어서 측정해 줍니다. 그러면
10.06mA가 나오죠?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I2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R2의 뒷다리이죠. R2의 뒷다리를 끊어서 측정하면 3.46mA죠. 자, 이렇게 I2와 I1의 값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저항 R3의 전류입니다. R3의 전류는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전류겠죠? 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R3의 앞단을 끊어줍니다. 끊어서 자, 재보면 6.67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측정값에 대한 I1, I2, 저항 R3에 대한 전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피스파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측정값은 구해봤고요. 이제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스파이스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도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저항값부터 R1, R2,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저항은 아까 했던 것처럼 로테이션 단축키인 R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항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DC 입력하시고 소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W 입력해서 연결, 연결, 연결. 그러면 이렇게 회로도 만들어주고 그라운드 G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전압값과 저항값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V1의 값은 10V고요. 볼트도 쓸게요. 그리고 V2의 값은 5V. 그리고 R1의 값은 330옴. R2의 값은 470옴. R3의 값은 1kg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들어가 주시고 바이어스 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설정 건드리지 말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un PSpice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루프 I1에 흐르는 전류값은 10.16mA가 되겠고요. 그리고 루프 두 번째 루프인 I2의 값은 3.508m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3에 흐르는 전류값은 6.649mA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값을 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회로는 종속 전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 전류원이란 전류원의 전류가 다른 회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한 전류원이나 전압원은 독립전류원, 독립전압원인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종속 전류원에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는 10kΩ 저항에 걸리는 전압 V0의 값에 종속되어 있고 0.01 V0의 값을 나타냅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20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소모 전력을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회로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위에 있는 회로는 실험 8번의 회로입니다. 그 아래는 ORCAD 캡처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회로를 아래 회로처럼 바꾼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ORCAD로 회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아래 회로를 이용하여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류원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전류원은 독립전류원입니다. 따라서 IDC 입력하시면 여기 IDC 소스 있죠?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전류원을 보면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로테이션 단축키 R을 이용해서 2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위로 향하게 되겠죠? 얘를 찍어주시고 이제 저항 R 3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저항도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R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3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와이어를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데 가운데에 뭐가 있죠? 종속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 종속 전류원을 위치시켜주기 위해서는 파츠에다가 G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이렇게 파츠로 G를 입력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플레이스 지금은 여기에는 없고 플레이스를 통해서 피스파이스 컴포넌트 들어가시고 소스 그 다음에 컨트롤드 소스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VCVS, VCCS, CCVS, CCCS 총 4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VCCS를 통해서 종속 전류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츠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고 이거 위치도 잘 보셔야 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아랫방향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랫방향 이것을 보시고 이 회로 그대로 와이어를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고 얘는 위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 연결이 끝났으니까 그라운드 넣어줄게요. 그라운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회로도 작성은 끝났고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독립전류원은
5mA, 그리고 저항 R1은 10kg, 그리고 게인은 1이 아닌 0.01, 그리고 여기 저항은 5kg, 여기는 20kg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로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Edit Simulation 프로파일 눌러주시고 바이어스 포인트로 바꿔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이어스 포인트다, 그리고 설정 안 바꾸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un PSpice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20kg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또 소모 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다 끄고 20kg에 흐르는 전압부터 보겠습니다. 20kg에 흐르는 전압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니까 2kV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볼트 봤으니까 전류값을 보게 되면 100mA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소모 전력값은 전류 곱하기 전압값으로 계산해서 구해도 되고, 또 여기 옆에 W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력을 나타내는 값을 표시해 주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200W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류가 100mA, 전압이 2kV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면 200W인 것을 또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전류와 전압, 소모 전력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실험 8번 마지막 문제 다 끝났고요. 이상으로 3주차 실험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